반갑습니다. 자, 책 가져오셨죠? 책하고 프린트. 자, 요거는 제가 이번 주에 만들어서 드릴게요. 알죠? 자, 거의 다 업데이트 지금 자료 다 만들어 놨어. 자, 어디 보냐면요. 책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한다 그랬습니다. 사회적 타당성. 자, 어디 있냐면은요. 자, 페이지가 133페이지. 133페이지. 교재 133페이지. 페이지 밑에 있어요. 찾죠? 133페이지.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 합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또 집에서 복습했습니까? 예습만 안 해왔죠? 예습할 리가 없고, 맞죠? 복습도 자, 안 했을 거니까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가도록. 133페이지. 페이지 맨 밑에 있다니까, 맨 밑에. 아, 거기, 그렇죠. 네. 옆에 좀 가르쳐 주셔야 돼. 133페이지인데, 자, 여기 사회적 타당성. 요거 하기 전에 앞에 중요한 거 체크만 좀 하고 갈게요. 10분만. 알겠죠? 자,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프린트 1페이지, 프린트 판소드 1페이지. 자, 판소노트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페이지. 자, 1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단독행위라고 했죠?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단독행위는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외웠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자, 그래서 32, 33 연달아서 나왔다 그랬죠, 시험에. 자,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셔가지고 시험의 정답이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32의 기출지문입니다. 정답지문.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4개 내고 여기 정답이었다고요? 33회 때 시험의 정답이 뭐였습니까? 자,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이 손자에게 유증했을 때. 유증이었죠, 유증. 됐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게 연달아서 나왔기 때문에 앞에 연도 32, 33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알겠죠? 올해 시험에는 2페이지, 한 페이지 뒤에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출제위원은 여기에 이제 무조건 암기사항으로 암기하고 있다고 보고 시험에 낸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의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그 친구가 동철이, 최동철인데 동철이가 고깃집 한다 그랬죠. 돼지고깃집 한다 그랬어요.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돼지고깃집 가면은 상추는 나오는데 깻잎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만든 겁니다. 제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잘 안 돼요.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옛날에 했단 말입니다. 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외워야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유유제포. 외워졌죠? 외우는 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3월달 첫째 모의고사 때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안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잘 낸 내용이다. 반드시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저거는. 자,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유유제포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판소되게 되어 있지만 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형성권이고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표백주의 취하고 있다고 그랬죠. 저기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다. 별표 딱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에서 이 권리 변동이 요번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원래 1페이지 아니면 2페이지에서 한 문제 내는데 1페이지 연달아 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요걸 냈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월 달에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자, 넘어가고 법률 49년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합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자, 저번 시간에 볼게요. 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랬어요? 매매죠, 매매. 매매 다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각각 을이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둘이는 뭡니까? 계약의 당사자를 하죠. 계약의 당사자를 합니다. 맞죠? 계약의 당사자를 한다고. 각각 을이. 자,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매매 목적이죠.
그리고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 사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립 요건에는 자, 보세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는 성립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뭐가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세 가지 능력. 자, 첫 번째 살아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은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으면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해요. 흥결이 생기면 권리 능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없이 매매 계약했다, 무효입니다. 그게. 근데 제한 능력,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 할 때는 뭐예요? 취소가 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은, 자, 보세요. 목적은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 확정. 언제까지 확정돼야 됩니까? 밑에 적어놨죠? 밑에 안 적어놨어요? 확정은 이행기까지. 이행기. 갈로 해가지고 여기 이행기 적어놔요. 자, 이행기까지 확정돼야 된다.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이라는 게 뭡니까?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는 주제, 가장 중요한 거. 사회적 타당성. 시험에 100%는 100%. 알죠? 한 번도 안 빠져냈어요. 올해도 나왔습니다. 올해 6번 문제가 나왔었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뭐야 되고요? 일치해야 되고,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됩니까? 하자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요건을 싹 다 갖추면 효력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유효. 흥결이 생기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효 또는 취소를 뒤에 가면 5장에서 배웁니다. 5장.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배웁니다. 알겠죠? 뒤에 가면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무효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취소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취소.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사회적 타당성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냥 바로 사회적 타당성 들어가보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알죠? 왜? 어제도 뭡니까? 오늘 시급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번 책 읽어보고 있는 사람이 없죠? 깨끗하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가 아주 좋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오죠? 새로 흡입하는 마음으로 오죠? 아침에 깨끗하게 옵니다. 깨끗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이제 흡입이 막 되죠? 흡입이 딱 되는데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급속도로 잊어버립니다. 백지 상태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죠. 자, 네. 무슨 상태니까? 백지 상태니까. 자, 봅시다. 빨리 잊어버리는 건 좋아요. 근데 빨리 또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배운다는 말입니다. 요 내용이,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자, 요게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 자, 7페이지 있습니까? 판소도 7페이지 펴시고. 예? 새로 오늘 아까 한 개 안 들었나요? 새로? 예? 저번에 보면 7페이지, 저번 거 7.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요. 그래 7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예? 그 여기 10페이지 있죠, 10페이지. 10페이지는 있는데 10페이지부터 없어요? 7페이지 10페이지부터 해놨나 보네. 그러면 프린트를 또 해야 되네요. 자, 일단 요거 듣고. 7페이지는 있어요.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저 가져와야 되네. 이게 7페이지. 네, 7페이지. 7페이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드릴게요. 이걸로 듣고, 자, 1시간 마치고, 봅시다. 저, 원장실 가면 한 개 있을 건데, 저쪽 뒤쪽 가셔가지고, 원장실에, 잠깐. 원장실에 가면은 언제 났을 거예요?
자, 사회적 타당성. 네, 사회적 타당성. 아, 저번 페이지, 그때 몇 페이지? 6페이지까지 안 나갔으니까. 아, 그럼 7페이지부터 나가야 되는데. 아, 내 들은 줄 알고 나 10페이지부터 보요. 자, 다음 주에는 이 책이 나오니까. 알죠? 요번 주에 나올 겁니다, 책이. 자, 그래서. 자, 사회적 타당성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사회적 타당성. 자, 사회적 타당성이 어떤 거냐면, 요 내용이 책에 보시면은, 책에, 예. 거기 보시면. 1인데 그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있을 거예요. 있죠? 예. 나중에 드릴게요. 프린트 뽑아야 돼요. 또 빼가지고. 아주, 자, 제가 죄송합니다. 예. 7페이지 한 줄 알았어요. 자, 7페이지. 자, 7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책에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3페이지.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나옵니다. 책에 103조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한다. 그러면은 법률 행위 내용이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말이야. 위반되는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가 있다고. 살려보세요. 몇 개? 7개가 있어요. 7개죠? 그래서 정의에 관념 바른 행위, 인륜에 관념 바른 행위, 자유로 기체한 행위, 사행적 행위, 생활에 기초된 재산의 처분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동계불법.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타당성 한 문제 내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한 문제 냈습니다. 시험이.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 거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뭐에 위반되는 내용입니까?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몇 가지가 있다고? 7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할 때는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 행위를 했지만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효로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당사자가 원해서 행위를 했지만은 정의에 관련 반응 행위라든지 인륜에 관련 반응 행위라든지 자유롭고 기시한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들은 등등은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 됐을 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책에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현관편에 놓으세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줄이면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인데 그게 법률 행위일 때는 뭐가 된다고? 무효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6조. 자, 무슨 급여입니까? 불법 원인 급여예요. 불법의 원인 돼서 준 급여예요. 불법 원인 급여 원인을 위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자, 줄 것이고,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46조는 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인륜의 관념에 반응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무슨 계약이다? 첫 계약. 첫 계약이요. 첫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여기 적어놨잖아. 첫 계약 유효예요, 무효예요? 첫 계약이 유효면 난리 나죠. 우리나라 진짜 난리 납니다. 맞죠? 우리나라는 일부 1처제입니까? 일부 다처제입니까? 일부 다처제는 저 중동에 가면은 빈 살만 알죠? 그 동네 가면은 현실이 지금 일부 1처제지. 맞죠? 다처제 많아요. 다처제 많아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다처제가 좀 알죠? 근데 우리 뭐 젊은 세대는 지금 세대들은 뭡니까? 일부 1처제죠. 큰일 날 건데, 지금. 맞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일부 1처제입니다. 그래서 첫 계약 맺으면 뭐예요? 무효입니다. 알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746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에서 뭐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1, 2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첫 계약을 맺어요. 이 사람이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뭐 했습니까? 증여를 했어요. 증여라는 게 뭐예요?
이게 증여를 안 받아와서 그래. 공짜로 받는 게 증여예요. 알죠? 공짜로 받는 게 증여입니다. 알죠? 공짜로 받는 게 뭐라고? 증여예요, 증여. 그래서 공짜로 받는 게 증여입니다. 자, 그럼 공짜 줬어요. 그러면 이 첫 계약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저기 해놨잖아, 무효라고. 맞죠? 그럼 무효예요, 무효. 그럼 무효니까 이거 돌려달라고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 그러냐? 746조 때문에 그래요. 746조가 아까 뭐였습니까? 쭉 봤잖아. 불법에 원인돼서 급여를 했다. 이 아파트를 줬단 말이야. 그리고 첫 계약하면서 차를 BMW로 사줬단 말이야. 종료했어요, 종료. 그러면 이 무슨 급여라고? 불법 원인 급여가 돼.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법정원이 아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돼 있죠, 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를 주면 이 아파트는 영원히 누구 거라고? 첫 계약해가지고 BMW 차를 사줬다. 차를 증여했다. 누구 겁니까? 첫 겁니다. 저는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첩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 줄 수도 없고 첩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건데. 맞죠? 자, 뭐 저는 첩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를 무좀을 선점을 했거든요. 대학교 때 못 모를 때 꼬셔가지고 이때까지 사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 많이 맞죠? 이제는. 예? 20대 초반에 사귀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사귀었으니까 지금 뭐 몇 년입니까? 거의 30년 다 돼갑니다. 50이니까. 알죠? 30년 동안 사귀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를 원시 취득했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5월 달에 최초 취득했다. 지금 이해는 못 하고 있잖아. 예? 대학교 때도 신입생 여학생들 뭐랍니까? 저 무조물이야. 선점을 해야 돼. 신입생 여학생들이 무조물이야. 뭐 한다? 선점해야 됩니다. 선점하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아시죠?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알죠? 28회 때. 무조물 선점은 원시 취득이다. 알겠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다 1월 달에 할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다. 자, 첫 계약은 뭐예요? 첫 계약을 맺으면, 첫 계약은 무효인데, 내가 첫 계약 맺어가지고 아파트를 주거나 이 차를 주면은 영원히 누구 거라고? 첫 거다, 첫 거. 알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럼 안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계약 맺고, 아파트는 뭐 해야 되고, 임대해 주면 됩니다. 차는 뭐예요? 렌트 해주면 됩니다. 그럼 첩하겠습니까? 때려치고 지금. 좀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거 받으라고 하는 건데. 잘 모르나 보네요. 맞죠? 자, 그런 거란 말이야. 이때 배우는 게 무슨 급여라? 불법 급여고요. 불법 급여. 불법에 원인에서 준 급여가 되면 그 증여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746조예요. 자, 그래서 746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의 한번 보세요. 의. 확정된 법률 행위 내용이 실현이 가능하고, 자, 일단 쭉 보세요. 자, 정의는 기억해야 돼. 자, 확정된 법률 행위 내용이 실현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개별적 강의법규 위반되지 않았다. 우리가 강의법규 위반되면 뭐라 했어요? 저번 시간에. 무효라 했죠. 그것도 위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선량부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 무효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법률행위, 자, 7번 보세요.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가지고 법률행위를 했지만 내용이 무슨 식으로 할 때,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일 때는 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효로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 첫 계약도 뭐예요? 둘이가 원해서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야. 증여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단 말이야. 내용이 뭐에 반합니까?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니까. 맞죠? 인륜 관념 반하는 행위다. 첫 계약은 뭡니까? 무효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이 당사자가 원해서 행위를 했지만 이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일 때는 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계약들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됐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줄 건 내용은 뭐냐? 뭡니까?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을 할 때는 뭐로 한다고? 무효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에서 법률은 했지만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살짝 넘기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유형이 나오죠, 이렇게. 박스로 나왔지만 이 유형이 나오죠. 넘겼어요? 134페이지 넘겼어요? 넘기니까 인륜의 관념에 반한 행위, 정의의 관념에 반한 행위, 자유를 굽기시 행위, 생존에 기초가 되는 생활의 처분 행위, 사행적 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암기법이 따르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정인자 사생 104조 동계 불법 이렇게 봅니다. 자, 정인자 정의의 관념에 반한 행위, 인륜의 관념에 반한 행위, 자유를 굽기시 행위, 사행적 행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생활의 처분 행위, 동계 불법, 불공정한 법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인데 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저희 수강생 중에 정인자 씨가 있었어요. 정인자 씨가. 정인자 씨가 사생 절단해가지고 104일 만에 합격했다. 동기는 아주 불법하다 이 말입니다. 알죠? 네. 왜 그러냐? 요즘은 이제 104일, 100일 만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젊으신 분이라든지, 맞죠? 예? 뭐, 머리 좋다. 옛날 법 공부했다. 이런 사람도 금방 돼요. 예. 근데 여러분 같이 뭡니까? 전업주부들은 좀 1년 정도 해야 돼요. 알죠? 100일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지. 자, 그래서 정인자 씨가 사생 절단내가지고 100일 만에 합격했다. 104일 만에 합격했다. 이건 동계는 아주 불법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정인자 사생 104조 동계 불법.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만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어떻게 했느냐? 자, 요게 이제 또 나왔죠. 33회 나왔는데, 요게 이제 26회, 30회, 32회 나왔는데, 33회 때도 나왔어요. 근데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게 나왔어. 태아 있잖아요. 태아. 배수에 있을 때 태아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아보험, 그렇지. 그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알죠? 억지로 뭐 만들어내가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태아보험 가입했다. 이런 거 알잖아. 예?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근데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고의사고 내고 보험계약 맺었다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알죠? 네. 이런 걸 내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뭡니까? 보험 사기를 해가지고 돈 받는 보험 탄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 최근 시험에 계속 나온 거예요. 요거 33회 나왔었죠. 33회, 26, 30, 33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여기 경매라든지 입찰할 때, 경매 입찰할 때 다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니하고 내하고 사인 보내가지고 같이 단합해가 니는 아니면 내 중에 받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요거 나중에 경매 처벌됩니다, 이거. 잡히면. 알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무효가 된다. 근데 이중매매인데 또 무슨 가담하면? 적극 가담하면 사회질서 위반됩니다. 이거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수자금 대차계약. 이런 것도 불법이잖아. 불법. 밀수자금. 밀수. 불법이잖아. 대차계약. 그 다음에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것도 사회질서 위반. 자, 증언해 주는 대가로 돈 1,0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이것도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위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등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자, 인륜의 관념 반하는 행위 아까 말했어요. 무슨 계약? 첫 계약. 근데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이 하는 약정은 뭐다? 유효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첫 계약 끝내는 거지. 그 첩이 그래도 고생 좀 했잖아. 자기 애도 낳아주고. 첫 계약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드라마 보면 돼. 사랑과 전쟁2 이랬다 했잖아요. 사랑과 전쟁에 보면은 그 첩 두고 이제 뭡니까? 애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끝내면서 뭡니까? 양육비 생활비 지급하는 약정은 뭐라고? 유효예요. 예? 첫 계약은 무효지만 첫 계약 끝내잖아. 그럼 이 첩에게 뭡니까? 나쁘지는 해놨잖아 이때까지. 맞죠?
초백에 뭐 했어요? 애 놓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비 매주 지급하다가 갑자기 끊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애 먹고 살지 못하잖아. 그래서 단절하면서 양육비 세가비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다. 여기 17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요즘은 여기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간평사라든지 주택가세 시험에는 아직 첫 계약 문제가 나오긴 나옵니다. 우리는 품격 있는 시험이라서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요즘 첫 계약. 알죠?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혼인하면 퇴직하겠다.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혼인하면 퇴직한다고 각서 적어라. 계약서 적어라. 뭐라고요? 자유를 극치 자는 행위로서 뭐가 된다고. 이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도 뭐라고요? 아니 뭡니까? 와이프가 요즘 이제 여성 사인실이 아닙니까? 와이프가 남편을 주 패는데 이 각서를 적어놨다고. 무슨 각서를? 이혼하지 않겠다 각서 적었다고. 그래도 이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있을까?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이 각서 자체가 자유를 극히 자는 행위로서 무효단 말이야. 그 각서 적어주려면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이혼하면 돼. 요즘 남자들이 맞잖아요, 여자들한테. 맞죠? 맞잖아요, 지금. 맞죠? 여성 상의실이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 맞죠? 자, 저도 와이프한테 뭐, 혼 엄청 많이 합니다. 맞죠? 집에 가서 설거지 안 했다고 혼나고, 맞죠? 빨래 안 했다고 혼나고 이랍니다. 알죠? 빨래 전문입니다, 제가. 알죠? 요리 전문입니다. 알겠죠? 애들 봐. 주말에 또 요리 해줬습니다, 애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박 채권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도박하면서 생긴 채권 채무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에 기초한 내산의 처분행위,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한 행위도 뭐라고요? 증여한 행위도 뭐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대강 배웁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 사찰이 어디 있어요? 사찰이 산에 있죠. 산에 있죠? 그 사찰이 임야. 그래서 사찰이 딱 있는데 여기에 소유자, 사찰 소유자 갑이고 임야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임야를 정렬해 버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 달라지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뭐 합니까? 건물 부숴라 하거든요. 그럼 사찰이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정의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존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한 15년, 17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자, 불공자 범위는 뒤에 가면 배울 거고, 동기불법입니다. 동기는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사실서 위반된다. 그냥 이건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우리 책에 지금 없어요. 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면 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게 무슨 질서 위반이다?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입니다. 알죠? 자, 그리고 옆에다가 한 개 적어놔야 되는데, 요번 시험에 나왔던 게, 요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 이게 이미 뭡니까? 26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34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민사사건의 자, 요게 이제 달라집니다. 이미 막 정리해놨어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 사실수 위반으로 무효. 근데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다. 요게 이제 34회 때 시험. 요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26회 때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판의 내용입니다, 이게. 자,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다. 뭐가 나왔냐? 민사사건이 나온 게 아니고 형사사건이 나왔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뭐라고? 무효다. 판소노트에 적어놓으세요, 여기. 알죠? 요게. 자, 적어놓으시고, 요게 이제 시험에, 34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책에 한번 볼게요, 책에. 자, 134페이지. 자, 박스 있죠, 박스? 박스. 134페이지 메뉴에 박스 있죠? 자, 그래서
일륜의 관념에 반하는 게 첫 계약 나와 있습니까? 첫 계약에 현관펜 딱 해놓고 무효 현관펜. 있죠? 첫 계약하면은 무효다. 현관펜. 그 다음에 다만 나와 있잖아. 그만두는 게 단절이죠, 단절. 맞죠? 첫 계약 그만두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하다. 유효하다. 자,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관념 반응이 밀수입. 밀수입 아까 밀수자금 대차계약. 뭐라 그랬습니까? 무효라 했죠. 무효고. 경매 입차 담합행위 무효고요. 이중매매인데 무슨 가담하면 적극 가담하면은 이중매매 현관펜 적극 가담한 이렇게 나오는데 적극 가담한 현관펜 이중매매는 사실 위반이고. 자, 1번, 2번, 3번 그게 정의관념의 반응이고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 자, 그 다음에 독신약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독신약관 나온 적은 없어요. 착각하시고 1번만 별표해 놓으세요.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시험에 한 3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의 기초가 되는 처벌행위. 자, 2번에 별표해 놓고 1번은 뭡니까? 잘 나온 적이 없어요.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의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도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사찰이 어디 있습니까? 임야 있잖아. 산에 있죠. 그 임야를 증여해버리면 사찰에 철거하라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의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위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행성입니다. 도박채권 채무는 뭐라 했습니까? 무효죠? 체크만 하면 돼요. 자, 거기에 있는 내용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만 정리해도 충분히 시험 치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조금만 더 첨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첫 계약, 정의관념 반응행위, 입찰 담합행위, 그 다음에 혼인하면 절대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약정, 도박채권 채무 이런 것 등은 뭐라고요? 무효죠, 무효?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다. 그럼 첫 번째 줄 것이어야 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첫 번째죠.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 무효니까. 근데 무효인데도 알면서 줬다? 무슨 급여가 된다 그랬어요? 첫 계약하면서 아파트 주면 누구 거라 했어요? 첫 거죠, 첫 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103조의 위반해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기업번의 두 번째 줄.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도박 자금인데 100만 원이 이미 넘어갔단 말이야. 줬던 거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은 아파트 누구 거라고요? 첫 겁니다.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나머지 니은번에 관련된 내용은 판례 내용인데 요거는 1월 달에 할 겁니다. 자, 옆에 가서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이 뭐예요? 이런 것들 보세요. 이중매매인데 무슨 가담했을 때? 적극 가담 대합니다. 밀수자금 대차계약이라든지 금전과 조건이 결부됐을 때 사회질서 위반됩니다. 첫 계약 무효고요.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자,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항의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도 뭡니까? 무효가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은 뭐라고요? 아무리 원해서 법률을 했지만은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요게 이제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거 왜 100%일까? 왜 그럴까? 설명드릴게요. 둘이가 전부 다 원해서 행위를 했지만은 내용이 뭡니까? 사회질서 위반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판례입니다. 판례. 이런 경우 사회질서, 첫 계약,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다. 맞죠? 금전과 조건이 결부돼서 정은혜는 주고는 대가로 뭐 1,000만 원 주기로 했다. 이런 것도 무효다. 그 다음에 사찰의 존립의 필수방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도 무효다. 예? 그 다음에 요거 있죠.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약정도 무효다.
이런 판례들을 이런 경우 사회지수 위반이다. 이런 경우 사회지수 위반이다. 이런 경우 사회지수 위반이다. 이 판례들을 엄청나게 때려놨는데 이거를 분류를 딱 해보니까 몇 가지로 분류가 돼? 7가지. 됐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뭡니까?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판례는 다툼이 없잖아. 에? 판례를 아느냐 모르냐 그게 시험의 정답이거든. 그래서 시험에 100% 내는 거야. 내기 너무 좋잖아. 전부 다 판례거든 이게. 알겠죠? 근데 이런 판례들을 딱 분류를 하니까 몇 가지로 분류가 돼? 7가지로 분류가 됐다는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례들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건데. 자, 다 기억할 수가 있지만,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뭡니까? 요 정도의 내용은 하면 돼요.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를 해주면서 요 내용이 어떤 게 중요한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 정인자, 사생, 백사조, 동계불법이 있는데 여기 뭡니까? 불공정한 법률이 나왔죠? 맞아요? 나왔지? 요거를 이제 한 페이지 넘기면 나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34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시험의 정답은 어디 있느냐? 이게 정답이야. 1번 지문. 1번 지문. 이거는 얼마나 강조를 했냐면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행위 전환 딱 나오면은 시험에 우리가 10년 동안 5번 나오는데 5번 중에 5번에 전부 지문 나왔던 게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해서 유효할 수가 있다. 적용이 된다. 요게 시험에 5번 나왔어요. 그죠? 요 판례가 시험에 나왔어, 이게. 자, 그러면 요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어떤 건지를 이제 설명 들어가고 갑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 했잖아,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자, 보세요. 무슨 행위를 했다? 법률 행위라고 했죠. 자, 그러면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해서 하는 겁니까? 원해서 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뭐랍니까? 법률 행위라고 하죠. 그런데 공정하지 못할 때 뭘 한다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이게 37년 전에 판례입니다. 37년 전에. 오래됐죠? 예?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판례인데, 자, 한번 봅시다. 그때 강남의 아파트가 1억이었어요. 30몇 년 전에. 지금은 한 20억 하죠. 안 살아봐도 모르겠죠.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어디 가보란 말이에요. 강남에 가보라고. 사지는 말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강남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중개사무소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얼마 하는지. 예? 뭐 가보지는 못하겠죠. 홈그라운드 어디입니까? 이 울산이고 양산이기 때문에 올 수 있겠지. 여기서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봐. 예?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서울의 중개사 사무실 가면은 완전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정장에, 이 정장을 딱 입고 나와 있어요. 남자들은 넥타이 딱 하고, 여자들은 뭐 합니까? 정장을 딱 입고, 자, 맞죠? 치마는 어떻습니까?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 아파트 사면 어떤 적입니까? 걔는 바로 프로젝트 띄워봅니다. 띄우면서 뭐 하냐면, 소득세부터, 양도소득세, 취득세부터 쫙 설명해 버립니다. 완전 전문가죠. 그런데 여기 지방에는 가면은, 그래도 울산 안 계시죠? 그 다음 나. 저쪽 촌에 가죠. 중에서 안 봅니까? 딸딸이 신고 나옵니다. 딸딸이 신고. 그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알죠? 그리고 바로 입에서 팍 나와야 돼요. 법률 용어가 착 나오면, 아, 이 사람 전문가구나. 신뢰를 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래도 딸딸이 신고 나올 거예요? 안 돼, 여러분. 자기 따면은 양복 입고 딱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1억짜리인데, 이 전업주부가 있는데, 이 전업주부 남편이 구속이 됐어요. 예? 그 남편이 뭡니까? 이름이 애칭이 있어. 남편이 뭡니까? 남편이. 머니머신. 남편이 뭔데? 머니머신. 돈 벌어오는 기계. 알죠? 옆에 적어놓으면 되죠. 집에 있디. 맞죠? 이 사람 돈 벌어온다고. 남편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이 전업주부가 누구 찾아가겠어요? 남편 좀 빼줘 있어. 해가 변호사 찾아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전업주가 앞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 좀 빼주세요 했더만 변호사가 알았습니다. 빼줄게요. 그런데 뭐 돈 있습니까? 했더만 돈은 없고 내 앞으로는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변호사가 안 그래도 강남에 아파트 살아 있는데 그럼 이 아파트 내 넘기소. 내가 3천만 줄 테니까 매매 계약하고. 근데 이 전업주부는 이게 부동산이 1억 하는지 몰라. 얼마짜리야? 저 3천만 원인 줄 알고 있어. 예? 그래서 둘이가 원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빼주는 조건을 했지만 둘이가 원해서 매매 계약했지만 맞죠? 매매 계약했지만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1억짜리를 넘기는데 3천만 원 3분의 가격으로 샀어요. 얘가 변호사가. 알겠지? 그러면 원해서 법률행위 매매 계약했지만 공정해 불공정해? 이게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둘이가 원해서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첫 번째 포인트가 요 내용들 있지만 요 내용들 시험에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별표 딱 해놨죠? 이게 시험에 이번에 정답으로 나왔어. 알죠? 무효행위,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 무효죠, 무효. 맞아? 법률행위는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했는데 이 무효행위를 전환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가 이번에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판례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몇 번 나왔냐? 이미 뭡니까? 5번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이게 강조를 엄청 했거든요. 이거 시험 5번 나왔어. 이번에 또 만일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 나온다고 강조했는데 또 나왔어, 이거. 무슨 말이죠? 그럼 틀리면 안 되지. 너무 쉽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판례인데 요거 뒤에 하기로 하고. 자,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용이 뭔데? 둘이가 원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법률을 했지만은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뭐를 한다고요? 무효입니다. 무효야. 자, 그러면 자, 이 불공정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객관적 요건입니다. 객관적 요건. 자,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까? 1억짜리를 3천만에 팔았으니까 현저한 차이 있죠? 그리고 계약 체결 시 그걸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객관적 요건. 자, 주관적 요건은 뭔데? 보세요. 이 전업주의 상태가 어떤 상태야? 궁하고 막하고 남편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하잖아. 돈이 안 들어오니까 궁박하잖아. 맞죠? 궁박하고. 경솔. 이 전매특권이야. 전업주부에. 알아보지도 않고 1억짜리 3천만 팔았다. 이게 뭐야? 그 유명한 경솔. 이 전업주부가 집에서 뭐 했습니까? 밥만 애 키우고 빨래만 했단 말이야. 모르겠어. 옆에다 원장 옆에다 적는데. 알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전업주부. 학원 오면은 뭡니까? 학원 원장. 알죠? 다 합니다. 자, 다요. 알죠? 자, 무경험이야. 경험이 없다고. 누가 경험? 전업주부 경험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이용했어? 폭리자 적이 누구야? 변호사지요. 폭리자 여기다 적어놔야 돼. 갑이 이용했단 말이야. 이랬을 때 뭐가 된다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효과는 무효야, 무효. 무효. 옆에 무효 적어놓으면 돼. 왜? 우리 아까 사회질서 위반을 이용해서 정인자 사생 104조가 있잖아. 동기불법 돼 있지? 동기불법 위에 104조가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의 한 유형이죠. 그러니까 효과는 뭐예요? 무효다 말이에요. 무슨 무효라 했어요, 아까? 무슨 무효라 했어? 7페이지 한번 넘겨봐. 7페이지 아까 7페이지 판서 넣었다. 아까 7페이지 판서 넣었다. 7페이지. 절대적 무효잖아.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돼 안 돼? 안 되죠. 맞죠? 추인 안 됩니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글자 쪽으로나. 자,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절대적 무효라서 추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무효니까 이행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요건 뒤에 가면 배웁니다. 요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면 배웁니다. 요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둘이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했지만은
공정하지 못할 때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뭘 한다고요? 무효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책에 줄 끄고 갑시다. 자, 104조 한번 보세요. 104조. 135페이지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 또는 무경험. 자, 현관편에 돼.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히 공정한 이런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합니다. 자, 무효로 한다. 자, 그래서 의의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읽어볼게요. 이 규정은 당사자가 누구야? 갑하고 을입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히 규정을 잃은 반대 급부를 하게 됨으로써 1억짜리인데 3천만 넘겼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무효로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효한 것이다. 자, 그리고 104조는 103조에 아까 뭐랬습니까? 예시 규정이라 했죠. 그래서 독립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요것도 십몇 년 전에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나온 지문.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양갈로 2번 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자, 객관적 요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해놨네. 극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무슨 차이 있어야 되고?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억번에 보시면 29회 시험에 나왔다. 29회 기초해 놓으시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 차이는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지금 한번 봐봐. 객관적. 어떻게 객관적이야? 한번 봐봐. 알 수 있잖아. 1억짜리인데 3천만 원이니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없어? 차이가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 객관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 29회 기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니은번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9회 기출입니다. 이것도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나옵니다. 자, 급여자 폭리자입니다. 폭리자의 이 전업주의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의사, 즉 뭐가 필요하다? 악의가 필요하다. 악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하시고 악의가 필요하다 됐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는데 자, 묶어놓고요. 그냥 묶어놓고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요겁니다. 이거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돼요. 어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된다. 자, 그래서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 그게 현관편 딱 해놓으세요. 모두가 아니고 어느 하나만.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2번 나왔는데 모두 갖춰야 된다. X예요. 어느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맨 밑에 양갈로 3번에 적용 범위 갑니다. 자, 보세요. 요거 2개만 정리하고 갈게요. 적용 범위에서. 경매는 적용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냐면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이에요. 법에 돼 있는 거야. 여기는 당사자가 원해서 했던 법률 행위가 공정하지 못할 때 불공정한 법률을 하는 것이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는데? 법률 행위가 아니고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니까. 이렇게 돼요. 법률 규정이니까. 자, 무상행위 한번 보세요. 무상행위. 증여만 딱 체크해야 돼. 증여. 무상행위. 증여는 뭡니까? 공짜로 주는 거지. 맞아? 내가 주겠다 이래요. 증여. 자, 그러면 급부는 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반대급부 없는 거야. 증여가 뭔데? 내가 공짜로 주는 거잖아. 한 번 주고 치가 푸는 거잖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부모님으로도 증여 받은 적이 없어 그래요. 에? 증여를 받으면 알아. 알겠지? 아, 내게 일방적으로 주는구나. 맞죠? 근데 반대급부 있어 없어? 물론 뭐 잘해야 되겠죠. 부모님 밑에. 그거는 반대급부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 재산이 가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알겠죠? 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불공정한 따지거든.
근데 이거는 급부는 있는데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된다고 정의가? 무슨 급부가 없으니까?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없기 때문이다. 급부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반대급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 안 되는 이유만 알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야. 이거 시험에 4번 나왔어요. 이거 시험에 4번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책에 증여와 같은 기부행위 뭐 나와있죠? 증여. 자, 두 번째 줄에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와 있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경매는 적용돼야 안 돼? 안 된다. 별표 딱 해놓으시면 돼요. 그게 시험에 3번 이상 나왔던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경매는 왜 안 되는데? 경매는 왜 안 돼? 경매. 경매는 법률 규정이거든. 법률 행위가 아니거든. 증여는 왜 안 되는데?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됐죠? 이해가 되면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불공정 문제 정리했고요. 넘기세요. 자, 이제 효과인데, 자, 일단 동그라미 1번만 딱 체크합니다. 자, 급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세요. 뭐기 때문에? 무효기 때문에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이행한 후에는 요거 1월달에 설명할게요. 1월달에. 요거 좀 복잡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는 1월달에 설명하고,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 무효니까. 자, 요것만 체크하시고, 옆에 이제 의사표시부터 좀 쉬었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할게요.